이제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 국내 장이 되겠습니다. 미국 장보다는 나은데 계속 보다 보니까 반등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또 에너지 섹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CS 윈드, 어제도 CS 윈드, 오늘도 CS 윈드, 현대 일렉트릭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PI 고비만 오늘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오전장 분석해 주십시오. 예, 해외 시장이 급락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앞부분을 길게 하면은 뒷부분이 좀 짧아지니까 제가 앞부분은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종복 단독으로 떠들어대는 코너 10분 동안 있으니까 그 미스터 진단 얘기해 드리는 거죠. 거기서 좀 얘기하고 어쨌든 지금 보다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지금 제가 보는 HTS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가 8.0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쪽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쪽 사이트는 홍보의 어떤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8.0인데 나오는 기사들, 이제 여기저기 받아다 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오는 기사들은 7.9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조금 얻은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 위주로만 지금까지 봤으니까 저는 이걸로 얘기해 드립니다. 8.0이에요. 이 8대라는 숫자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8을 깨느냐 안 깨느냐도 또 의미가 있죠. 이쪽에서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10여 년간 이 소비자 물가는 2.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이제 9 근처까지 갔다가 꺾여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1,400원에서 1,300대로 다 떨어져 내려오는 단하고 같은 이치로 이 소비자 물가가 8 이하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근원도 약간 좀 낮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워낙 물가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요새는 조금 요게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정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스하고 또 유가가 폭등을 했고 요런 것들이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PI 요게 그냥 8로 나와도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대신 8.2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미국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돌아가는 어떤 판세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는 것도 이제 저의 판단을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 보다시피 어제 태양광하고 요쪽이 그래도 화면에 보면 빨간색이 있고 나머지는 그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어제 폭락 나왔는데 가스가 요새 그 7일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5대로 급락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가도 지금 9가 넘었다가 90이 넘었다가 85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조가 요 조그마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요거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가스하고 요게 유가입니다. 그쵸? 유가가 쓰리봉이죠, 여러분. 이거만 꺾여도 그쵸? 근데 이제 요 유가 같은 게 꺾일 때 경기 침체 얘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게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은 가스 관련주가 폭락한 걸 갖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다 보면 역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악재죠. 급락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안 보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오늘장 움직이는 특징을 보면 이제 진행자도 코멘트가 들어왔듯이 삼성전자도 29 빼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인데 CS윈도 7만 원이 목전에 직전 고점이에요. 또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장 특징은 에너지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지금은 은봉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수소차 관련주들 SPO셀도 지금은 따라가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 보면 꼭대기에 붙어 있죠, 여러분. 수소차가 아침에 기사 받아서 날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CS 윈도, 삼강이도 요런 주식이 이제 신규 매수 타진 가능한 거고, 요게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제가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의 풍력, 그 다음에 현대일렉인데, 현대일렉도 61선 돌파 시도는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 가는 위치고, 이 위치는. 그 다음에, 요건 현대에너지솔루션. 어려워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 이것도 따라붙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섹터가 엄청 강한데, 신규 매수할 만한 주식은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강한 에너지 섹터의 주식을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그들이 강하니까 주변주 뭐 매수 타진 같은 거, 그 순환매 전략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도 요새 좀 올라갔는데 시가총액 관계상 빼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날. 근데 선거 영향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줬듯이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종목은 좀 조정을 좀 받죠? 요쪽 조정받는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후장 전략 시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후반전을 위해서 전반전을 아끼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5 돌파 312 지지 체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만기일이고, 원래 역사적으로 저는 파생 전문가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파생하는 사람들 기준에는 오늘 만기가 상당히 중요한 만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12월 말이 연도가 끝나지만 파생하는 사람들은 12월 만기가 끝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면 20일 거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구조나 이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쪽으로 봤을 때는 옵션은 하방 우세입니다. 근데 미국이 폭락을 했는데도 옵션이 하방 우세인데도 버팅기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 세서 그렇다 정도 얘기해 드리는 거고, 312 지지 체크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은 요 포지션 자체, 요 보면 개인들이 312에 200억이 넘게 붙어 있어요. 물론 외국인도 70억이 넘게 붙어 있긴 하지만 요 315에 또 100억 가까이를 또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315와 요 312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과연 어디가 이길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선물 지지 혹은 돌파 여부는 CPI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만기 게임의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딱 봤을 때는 그죠? 312보다는 위에 있고 315 이상 크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전쟁은 내일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저 315짜리하고 312짜리는 이 시간 애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이 움직임이 양호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하단이 이제 310짜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다 일맥상통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 큰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시간을 보다 보면 제가 뭐 강조 섹터 중단기 병행 지속 이런 얘기도 거의 2, 3주 동안 뭐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 초순부터 중순 때로 올 때는 뭐 에너지서부터 제가 얘기 2차 전지 페페터리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하죠. 우리 진행자분도 알겠지만 5월 달부터 방송하면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그 섹터들 말고는 그쵸?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저 다른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스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장형 가치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또 한 번 얘기해 드리면 다시 이쪽 화면으로 한번 갈게요. 이건데 맨 위가 나스닥이고, 그죠? 아마 나스닥, 다우, 독일 뭐 갖고 얘기하는 것도 이 시간 애청자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지만 요새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우가 강하고 나스닥이 약한 것 같고 얘기가 좀 나오는데, 보다시피 다우
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예, 제조업 국가. 꿈쩍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금 보면 간드랑간드랑 거리죠? 여기서 만약에 CPI 악재를 딛고 21선을 돌파한다면 32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저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음봉 하나 딱 놔주면 전저점이 깨지는 그림이죠. 남에서 점 하나 지우면 님 되는 거고, 님의 점 찍으면 남 되듯이 지금 나스닥이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힘이 없는 쪽을 계속 본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쪽을 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서든지 꾸리시는 쪽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건 증거금 100%짜리라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건데 종목 진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월 21일 이 강원에너지처럼 증거금 100%짜리도 좋은 주식을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긍정으로 얘기해 줬던 그겁니다. 이게 종목 진단에서 해줬던 이런 주식이 신고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이. 그리고 아무리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좋은 주식이다라고 해도, 그죠? 이런 건 올라가도 또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주식을 보지 마시고 조금 단이 좀 있는 쪽, 여러분 조금 단이 있는 쪽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인공지능이 낫다,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철금속이나 그 비금속 광물 쪽, 그쪽이 성장형 가치주라고 하는 거죠. 그쪽이, 여러분. 그리고 제가 히토류를 좋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테마주에서는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해 드리는데, 그리고 히토류도 자주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몇 종목 안 돼요. 히토류 관련주라고 해봤자 한 6, 7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현 정권 바이든보다는 만약에 트럼프 쪽 정권으로 만약에 넘어가고 한다 쳐도 무역 분쟁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밟고 일어나야지 되는 구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쓰는 것은 무조건 히토류밖에 없어요. 근데 그쪽이 지금은 모양이 안 만들어져서 세게 안 가는 거지, 그쪽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길게 보신다면 히토류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여기 뭐 오늘 금양은 또 급락 나와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런 주식을 따라가서 물리는 사람들은 진짜 주식 진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주식이 제가 개인 유튜브 이종복 TV 가끔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4,000원에서 5,000원 할 때 6개월 동안 매집주로 얘기했던 주식이었던 거예요, 이 주식이. 여러분. 그리고 3번 이상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주식이고. 근데 이 주식이 바로 2차전지 폐배터리 리튬 관련주에 들어가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5배, 10배씩 올라가는 주식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쪽 섹터를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마주 쪽은 이쪽 저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히토류나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 그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익IP에서는 좀 밀리는데 밀릴 자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이평선 저항에서 밀리고 61선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는 있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거고, 동부하이텍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DB하이텍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 주식은 오늘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도 차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흔들리지만 이종복이가 얘기해주는 종목들은 나빠 보이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잘 녹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구성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폐배터리, 리튬 니켈, 히토류, 인공지능, 반도체, 제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